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뭐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우리나라가 종이컵을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18년 이거 이제 환경부 자료인데요. 2018년 기준으로 연간 일회용 컵 사용량이 248억 개예요. 그리고 국민 1인당으로 나누면 사용 개수가 일주일에 4.8개예요. 아마 많이 먹는 사람은 이거보다 더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냥 뭐 일회용 종이컵 안 쓰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막연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온실가스의 굉장히 주된 원인이에요. 그리고 잘 모르잖아요. 예. 왜 우리가 종이컵을 줄여야 되고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는가? 예. 이게 다 우리에게로 돌아오니까. 말로는 기후위기, 탄소 중립한다고 하면서 이런 거 늘리면 다 소용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그 종이컵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양쪽에 코팅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재활용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종이로 종인데? 아니 그 장 기자님도 예. 커피 마실 때 예. 종이컵 어디 가서 버리려고 그러면 예. 그게 바로 회수하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어떤 거는 쓰레기, 어떤 예. 거는 재활용. 맞아요. 그건 뭐냐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부는 뭐 15%인가 13%인가 재활용 된다고 주장하는 13% 재활용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재활용 업계의 얘기고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종이면 바로 재활용으로 가는데 네. 코팅이 양면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벗겨야 되잖아요. 예. 벗기는 과정이 까다롭잖아요. 그냥 대부분 소각해요. 대부분 소각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네, 마시는 네. 종이컵은 대체로 다 소각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재활용이 거의 안 된다. 네. 그리고 그린피스가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 종이컵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 이것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더니 연간 사용되고 버려지는 종이컵이 우리나라 국내에서 37억 개고 37억. 그리고 이게 자동차 62,201대 예. 의 탄소 배출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전 과정의 환경 평가를 했더니 그래서 이게 다 이거는 고스란히 우리한테 오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여름 되고 지금도 날씨가 뭐 추워야 되는데 더웠고 더워야 되는데 춥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사실 그러니까 다 피상적인 거예요. 제가 정책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왜 종이컵을 줄여야 하는가. 그 종이컵 발생량은 얼마고 이걸로 인해서 나오는 환경오염은 어떻고 우리 지금 매립장도 없어서 문제고 또 소각장 지려면 다 반대하잖아요. 네. 이게 다 얼마나 김포가 그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예, 5호선 연장해주는 대가로 서울 소각장, 서울에 있는 여기 다 찼거든요. 상암동에 마포에 있는 거. 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사실상 정치권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될 거라고 다들 전망을 그러니까 합니다. 환경 문제를 다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의 본질이에요. 종이컵을 그냥 하나 쓰는 것이 그게 나가면 이게 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연결된다라는 거를 정부가 사실 일관되게 설명한다 그러면 네. 저는 국민들이 많은 부분 따라올 걸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따라도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국민들이 저도 적극적으로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전반적인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네. 입장을 좀 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부가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네.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면서요. 왜냐하면 환경부가 이제 일회용품을 규제하려고 하니까 네. 그런 여론조사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부가 작년에 네. 엠브레인 퍼블릭의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네. 무려 97.97%예요. 와. 그리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도 87.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그런 생각이 되게 깊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또 국민권익위도 2021년 8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83%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이거에 공감을 했고요. 네. 두이스베이라는 곳에서도
올해 3월에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고 저는 이 자원순환연대라는 단체에서 한 조사 결과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작년 4월에 중소형 프랜차이즈와 개인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76.1%의 매장에서 다회용컵만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어머. 그렇게 얘기하면서 96.3%의 매장은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도 기간을 지나서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소상공인 구실을 내서 하는 거는 이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왜 총선용으로 이 진짜 지구를 저당 잡히고 총선용으로 지구를 저당 잡혔다. 오늘 제목 나왔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심각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그 정말 관심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제도를 하면 그 사용량이 줄어든 결과도 있어요. 네. 2019년도 1월부터 환경부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시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형마트나 제과점 비닐봉투 쇼핑백 사용량 제과점에서 이 비닐봉투 쇼핑백 사용량이 2017년도에 3,810톤이었는데 22년도에는 660톤으로 줄었어요. 와. 그러니까 저도 절대 안 받아요. 네. 하면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데 언제 그렇게 소상공인을 생각하고 자영업자를 생각했습니까? 이 정부가? 저는 진짜 그렇게 묻고 싶어요. 예. 정말 그렇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제대로 안 하면서 이런 걸 선심성으로 던져가지고 환경 정말 진짜 제가 얘기를 하다가도 진짜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이렇게 진짜 환경 오염을 시키고 다시 돌아오기 힘든 이렇게 계속 바뀌면 네. 이런 제도가 정착하기 힘들어요.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사실 기업인들 자영업자들 잘 따라오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저것도 언제 바뀔지 몰라.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는 상황인 거죠. 용사의 길님께서 그냥 표 얻으려고 선심성 정책 남발하는 거죠. 성난 여우님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당신들의 손주들이 살 세상입니다. 제발요 생각들 좀 하십시오. 라고 하셨고요. 역풍이다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셨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 마트나 재래시장 갈 때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 필요할 때만 쓰레기 봉투를 삽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그린킴님 걱정해 드렸는데요. 화요일에 종양 제거 수술 받으셨대요. 그리고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도 잘 되고 있어서 예정대로 내일 퇴원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퇴원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프시면 안 됩니다. 편의점 잘 유지될 수 있게 예, 우리 그린킴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편찮으시면 안 됩니다. 예. 종이컵도 그렇고 사실 그 앞서 이제 아이스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이제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것을 플라스틱에 담아 먹는 것은 건강권에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 호르몬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건데 플라스틱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요? 플라스틱 컵은 지금 또 허용이 되는 건데 네. 사실 이제 오늘 방송 시간 짧기 때문에 플라스틱 문제는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플라스틱은 생수병에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그 외국의 조사기관이 에비앙 포함해가지고 네. 전 세계에서 250개 생수병을 조사를 했더니 93%에서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스 커피 담아 먹는 우리나라 플라스틱도 완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그냥 그래서 텀블러. 사실 저는 제가 그 종이컵 사용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저는 그 건저에는 이게 건강에도 되게 해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같이 시청자들께 제공해 드려야 또 좀 동기부여도 되고 맞습니다. 내가 그냥
지구도 지키고 내 몸도 지켜야겠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사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기회가 되면 플라스틱 문제도 다루면서 네. 사실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생태계,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또 흡입되는 유해성, 유해 물질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플라스틱 사용하는 것도 정말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도 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사용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줄여 나가는 거 그게 네. 되게 중요하고 진짜 줄일 수 있을 때 줄이는 거 네. 그리고 또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서 함께 하는 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이후에 해양 오염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혹여라도 가뜩이나 오염이 많은 해양의 바다에 네.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뿌리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있는 건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환경의 큰 원인으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좀 되고 있다면서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가 돼서 네. 지금 국제 플라스틱 협약도 현재 그 하기로 성립이 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도 가입은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부 간 협의체도 지금 유치해 놓고 이런 일을 해서 너무 정말 정부 간 협의체도 유치해 놨다고요? 네, 유치해 놓고 이렇게 해서 너무 한심해요. 왜냐하면 그 세계적으로 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네. 국제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를 하고 네. 이제 정부 간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정부 간 협의체가 제5차 협의체인데 네. 그걸 우리나라에 유치를 했어요. 지금 정부가.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좀 그 스토리텔링이 잘 안 된다. 네.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린킴님께서 용산공원 토양 오염 문제도 심각한데 기회가 되면 이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아이고 역풍이다님께서 저는 친정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예, 아이고 명복을 빕니다. 예. 송원선님께서는 취재 편의점 정보력 최고입니다. 저희가 최고의 전문가들만 모시고 하는 방송입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김혜정 대표를 따라올 분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아쉬운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